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이미 우리는 알고 있었지만 왜 해병대 수사단은 그 지시를 따를 수 없었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본인들의 절절한 멘트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냐면 결국 이첨태 상자를 바꾸려면 이미 작성해 있는 수사 서류를 다 갈아엎어야 된다. 네. 과거에 그것 때문에 구속된 사례도 있었다. 어떻게 우리가 하느냐 그거를. 그걸 아주 절절한 목소리로 정확하게 진술하셨죠. 그래서 재판부가 부른 데는 상당한 의미가 있었다. 네, 그렇게 변호사님 제가 보여집니다. 이것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대통령실에서 지금 뭐 준비되면 화면을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대통령실에서 온 그 문건이 저는 상당히 의미심장하다 생각했습니다.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란 말인가? 라는 그 문구와 관련해서 대통령실에서 온 답변서입니다. 국가안보여서 누군지 공개할 수가 없다라는 건데요. 저거 딱 받은 느낌 어떠셨어요? 예상했죠, 당연히. 당연히 예상 국가안보 정답 때문에 안 올 거다. 예상 정답 1번 순위였습니다, 저게. 예상 정답 1번 순위. 예. 그 다음 차순위가 뭐였냐면 대답 안 하는 거. 네, 그거였어요. 두 가지로 예상을 했던 거죠. 근데 저 문건은 역사에 길이길이 남아서 윤석열 대통령의 조롱거리가 될 문건이에요. 그렇겠죠. 자,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한다는 말인가? 이 얘기가 알려지면 국가 안보에 영향을 줘요?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자기가 무슨 루이 16세예요? 짐이 곧 국가다? 아니 자기 안위에는 영향을 주겠죠. 자기 안위에는 100% 영향을 네. 주죠. 그런데 그게 국가안보하고 국가안보하고 무슨 무슨 상관이에요? 관계가 있냐고요. 이거는 참 저는 예상 답안이었고 우리에게 가장 유리한 대답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왜 말을 못 하겠어요? 사실이니까 얘기를 못 하는 거죠.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해야 되겠습니까? 인 디비오 프로레오 형사법의 대원칙이에요. 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야 대통령 왜 물어봤겠어요? 의심스러우니까 물어본 거예요. 재판부가. 그렇죠. 예. 아 그럴 리가 없어 하는데 왜 물어봐요? 예. 야 박정훈이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재판부가 볼 때는 망상이야. 이렇게 판단했다면 왜 물어보겠어요? 물어볼 때는 의심스러우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렇죠. 대답을 안 하잖아요. 예.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피고인의 이익이다. 네. 저거는 국가안보 아무 상관이 없고 아무 상관도 없고 말을 못 피고인의 한다. 이익 때문에 말을 못 하는 그래서 거다. 판결문에 아마 제가 판결문 쓴 지 오래됐지만 네. 제가 판사가 돼서 판결문을 쓰자면 예. 대통령의 경로 때문에 이첩 보류가 시작됐다고 피고인은 믿고 있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이 있어서 물어보니 대답을 안 하더라. 아무래도 사실인 것 같다. 그렇다면 그걸 전제로 해서 판단해 보자. 아무런 수사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할 권한이 없는 대통령이 네. 합리적 근거도 없이 경로하면서 이런 짓을 했다면 이건 위법이 명백하지 않냐. 판결문 쓰기 너무 좋은 지금 증거가 확보된 거죠. 군사법원에서 저걸 가지고 판결문 쓰기가 딱 떨어지는 그렇죠. 딱 좋은 피고인의 이익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저도 물어보지 않을 수 없었던 게 네. 물어는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종석 국방장관을 제가 증인신문할 때 그걸 물어봤어요. 대통령 경로서를 망상이라고 네. 구속영장에 청구했는데 썼는데 당신한테 물어는 볼띠까 군검찰이 네. 안 물어봤대요. 아, 진짜요? 안 물어봤대요. 안 물어봤대요? 당연히 예상했죠. 그 이제 이종석 국방장관 증인신문할 땐 제가 제일 황당했던 게 뭐냐면 예. 이종석 국방장관이 작년부터 올해까지 기회만 되면 앵무새처럼 되뇌는 게 뭐냐면 저를 비롯하여 국방부 그 누구도 누구를 넣어라 빼라 말한 적이 없다. 이 얘기만 앵무새처럼 반복을 해요. 아. 네, 그런데 참, 예. 텔레그램 문자에 보면 군사보좌관이 8월 1일 12시 6분경에 확실한 혐의자는 형사처벌, 지휘책임 관련자는 징계로 처리하는 것도 좀 검토해 주십시오 이랬거든요. 빼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8명을 그 해병대 수사단에서는 이첩하려고 형사처벌하겠다고 해야 된다라고 판단했는데 그중에 누구는 빼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군사보좌관은 심지어 증인신문에서 그 확실한 혐의자는 자기는 대대장들을 염두에 둔 말이다라고까지 인정을 했어요. 네. 그리고 결국 조사본부가 최종적으로 이첩할 때도 대대장들만 이권해서 이첩했잖아요. 해병대 사령부의 그 결과를 완전히 뒤집어 버린 거죠. 근데 이종석 국방장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정말 황당한 답변을 하더라고요. 첫째, 도대체 조사본부 몇 명을 이첩했답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네네네. 6명이래요.
6명? 예. 네. 사단장은 이첩됐습니까? 그랬더니 이첩됐대요. 뭔 소리 하는 뭔 소리야? 거예요, 지금? 아니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당신 생각이냐? 누가 그렇게 보고를 예, 하더냐? 예. 자기 생각인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 아니 아무도 그렇게 보고를 안 하는데 참나. 전제부터 엇나가기 시작하는 예, 거예요. 예. 아니 국방부 조사본부가 8월 21일 날 보고하고 8월 24일 날 이첩할 때 대대장 2명만 정시 입건해서 하라고. 이첩한 건 하늘도 하고 땅도 땅도 하고 하는 다 하는데 예. 국방장관만 예. 사단장 이첩됐대요. 할 말이 없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진짜 좀 네. 정보 보고를 어떻게 받는 건지 그리고 총리도 그렇고 또 하나 장관도 그렇고 그 군사보좌관의 12시 6분 그 문자 일부는 징계로 좀 처리해 주세요라는 문자를 네, 받냐 네, 그랬더니 네. 못 받대요. 언제 받냐 그랬더니 자기 장관 퇴임하고 받대요. 그래서 그러면 말이죠. 제가 가정을 해서 물어봤어요. 네. 재직 시에 받다면 혼내지 않았겠냐 이걸. 이런 그렇죠. 그 당신이 먼저 의혹이 이렇게 있는 괜히 사건에 오해를 대해서. 불러일으키는 문자를 왜 보냈느냐라고 예, 질책해야죠. 질책해야 되지 않냐니까 왜 질책 아니에요? 그래서 아니 이 문자를 보고도 그런 말이 나오냐 그랬더니 그게 왜 문제가 되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확실한 혐의자는 형사처벌, 지휘책임 관련자는 징계를 해주십시오라고 또는 것도 검토해 주십시오라는 말은 누구는 이첩하고 누구는 빼라라는 뜻 아니냐 그러니까 왜 그렇게 읽히냐요? 그래서 제가 부지불식 중에 나온 말이 뭐냐면 참 대단하십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재판부가 아유 그건 모욕적인 언사니까 하지 말라고. 삼가해 달라. 네. 그래서 대단하십니다. 아니 제가 의도한 게 아니에요. 계획됐던 말도 아니에요. 하도 어이가 없어서 일종의 탄성 비슷하게 나오고 대단하십니다 그랬다니까요. 정말 예상 밖의 대답이잖아요. 대단하지 않고는 그런 대답하기가 쉽지가 않다. 예, 그러니까 예. 그게 이제 국방장관 이종석과 군사보좌관 박진희는 그렇게 짠 것 같아요. 뭐냐면 모든 건 박진희가 알아서 한 거다. 예. 아니 국방장관과 우즈베키스탄에 아니, 지금 근데- 바퀴 동행을 하고 그러니까요. 언제든 문자를 서로 주고받는데 그걸 통해서 받고 있는데 이 문자는 받고 이 문자는 안 받다. 그러니까 참 어이가 없죠. 네, 그런 일이 너무 많은데 대통령실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지금 군사법원에 대해서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데 여전히 이 사건의 본질은 박정훈 대령의 항명이다. 그리고 뭐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그 수사 외압의 실체가 드러난 것도 없다. 경북경찰청에서 혐의 없으면 다 결정하지 않았냐, 뭐가 문제냐 이런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자신 있으면 이 사실조에 응신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자, 내가 무슨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한다는 말인가? 네.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을 하셔야죠. 그게 국가안보와 무슨 관계가 있다고 말도 못 하냐고요. 거짓말할 이제 배짱도 없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이제 어떤 후폭풍이 뒤따를지 모르니까 그건 감당하기가 무섭고 그렇다고 또 인정하자니 그건 더 무섭고 네. 결국 차선책으로 묵묵부답하거나 또 회신 안 하자니 대통령으로서 어떻게 그 사법 절차에 무응답을 하겠습니까? 그것도 좀 꺼림칙하고 그러니까 용기가 없는 거죠. 진실을 밝힐 용기도 없으면서 무슨 뭐 국가 안보를 얘기합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누가 봐도 저 문건은 두고 보세요. 아마 그 이 윤석열 정부 전체를 통틀어서 윤석열 시대를 갈무리하는 아주 대표적 문건 하나 될 겁니다. 네. 영원히 조롱거리예요. 안 보십니까? 안 보세요? 안 보세요. 그래서 국가 안보라고 하길래 국가가 안 보이나 보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무슨 작태냐고요 도대체. 그러니까요. 대통령식이나 돼가지고 사법 절차에서 군사법원이 재판상 기묘한 사안이니까 성실히 응답해 주세요 했더니 안 보야. 뭘 하려고 그래 니들이. 이것들이 진짜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협박이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이 사건에 대해서 그걸 규명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군사법원은 지금 국가 안보를 해치는 세력이 되는 거예요. 그거 규명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국가가 안 보이는 예, 모양. 예. 아니 대통령 경로설이 있었는지를 지금 규명하겠다고 증인 신문을 하고 여러 가지 사실 조회를 하고 통신 기록을 조회하고 군사법원은 발벗고 나서고 있는데 저 다 안보를 해치는 놈들이에요, 저것들. 그러니까요. 이거는 네. 이 사건 하나 때문에 국군 통수권자로서의 최소한의 존재 이유를 망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것이 참 슬픈 일이고 정말 저는 처음에 이 사건을 맡으면서 정말 대통령에 대해서 어떠한 편견도 없었습니다. 사석에서라도 제가 말을 할 때 존칭을 써가면서 깨서는 뭐 대통령께서는 뭐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렇게 했던 사람이라고요. 네. 이젠 욕밖에 안 나와요. 네. 아.
이런 작태를 하면서 예. 무슨 뭐 국정을 운영한다고 떠드는지 예. 이해할 수가 없다고요, 도대체. 그 지금 8차 공판이 이제 진행이 됐는데요. 지난번에 김용현 그 경호처장이 국방부 장관으로 온 것은 아무래도 이 사건에 대한 어떤 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인사부터 할 거다. 군사법원의 인사부터 할 거다. 이제 이런 말씀 좀 주셨고, 그래서 이 재판을 좀 땡겨서 빠르게 선고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셨는데요. 실제로 법원 분위기는 좀 어떤 것 같습니까? 법원 분위기는 빨리 선고하려는 의지는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런데 그게 꼭 이제 재판부 변경이 감지돼서라기보다는 네. 인사도 또 연말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식 인사가. 예. 그래서 심리의 그 효율성 측면에서도 보면 엄청나게 방대한 심리를 했던 재판부가 네. 판결을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재판부 교체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지만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태도를 보니까 네. 좀 저는 조금 지나친 기우 아니었냐. 왜냐하면 특히 저는 계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예, 예. 그런 계엄을 내리면 뭐 저라도 자기부터 듣지 안 않겠습니다라는 하겠다. 저부터 안 말. 하겠습니다라고 그 했죠. 말이 상당히 의미 있는 얘기다. 예. 그래도 저 사람이 상식은 있는 사람이구나. 음흠. 그리고 그 말 속에서 저는 느껴진 게 김용현 국방장관조차도 대통령 보호에 목숨 걸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겠죠. 뭐 예.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그래서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고요. 당연히 정상적으로 심리해왔던 재판부가 정상적으로 판결하는 데 영향을 미치면 안 될 것이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있었다면은 벌써 엄청난 압박들이 들어가야 될 텐데 군사법원에 대해서는 어찌됐든 표면적인 압박 이런 것들은 감지되지 않는다. 그래서 또 이 대통령에 대한 사실조회를 채택해서 보내는 걸로만 보더라도 그냥 재판부는 원칙대로 하고 있는 거다. 다만 심리의 범위를 좀 좁힌 것 같긴 해요. 뭐냐면 항명이냐 아니냐만 판단하면 되지 않느냐. 네. 그 항명 사태 이후에 벌어졌던 기록 탈취랄지 뭐 입건 구속영장 청구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다 판단할 수는 없다. 그건 벅차다. 그 부분은 어느 시점부터는 이제 논외로 하고 네. 그 부분에 대한 입증을 하려면 다 이렇게 기각하고 있거든요. 네. 그건 이해한다. 항명만 판단한다는 것은 뭐 그게 터무니없는 소리는 아니니까. 예. 근데 어쨌든 그 이제 박정훈 대령의 공판 항명 사건에서는 뭐 주요한 축은 아닐 수는 있는데, 그래서 도대체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은 7월 31일에 왜 경로를 했던 건지, 임성근 사단장의 구명 로비가 실제 했다면 누구의 라인을 탄 건지, 그 이종호 씨라는 사람의 등장과 최근에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와 한 달간 무려 2020년 9월 23일부터 한 달간 무려 40번이나 전화 통화를 하거나 문자로 주고받은 사실이 확인이 됐고, 뭐 결혼 전 사건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사실관계들이 드러나고 있는 공범들 사이에서 말이죠.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걸 보면 여전히 좀 밝혀야 되는 핵심은 임성근 사단장을 왜 빼주려고 했던가에 대한 실체적 규명 아닌가 싶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예. 그래서 이종석 국방장관을 증인신문할 때 그 네. 부분에만 가면 네. 그 근처에만 갔다면 제가 볼 때는 거의 광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종섭 장관. 네, 왜냐하면 그 전제가 뭐냐면 예. 7월 30일 결재할 때 사단장에 대한 보직 해임을 전제로 한 파견 명령을 자기가 허가해줬거든요. 네. 그거 자체를 부인하더라고요. 그거 자체를. 네. 파견 명령을 내라고 허락했다라고 그 김기환 사령관은 여러 진술에서 확인하고 있는데 네. 자기는 기억이 안 난대요. 그리고는 그러면 왜 다음 날 휴가는 왜? 그랬더니 그때는 파견 명령에 대해서 들은 것 같대요. 아니 제가 그걸 물어붙였거든요. 필요한 것만 네, 기억하시는. 파견 명령이 난지를 모르는데 왜 휴가 명령을 내냐고요. 만약에 파견 명령이 난 걸 몰랐다면 휴가 장관은 정상 근무하는 걸로 알아야 돼요. 그렇죠. 네, 근데 왜 정상 근무하는 거를 아니라고 판단하고 휴가를 내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전제가 이 사람들이 머리를 잘 쓴 게 뭐냐면 1 더하기 1은 2죠 하면 예 맞습니다. 그래서 또 한 대 때리고 한 대 더 때리니까 2대 때렸네? 이렇게 물어보려고 하는데 예. 1 더하기 1이 2죠. 그러니까 왜요? 이런다니까요. 아이고야. 0이죠. 재판 그러면 물어보는 사람이 맥 빠지지 않습니까? 1 더하기 1이 2인데
영이래. 그러면 한 대 때리고 한 대 더 때렸으면 암 때린 거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 재판하기 얼마나 힘드십니까? 정말 변호사님 머리는 정말. 참 좋은 사람들이고 연구는 참 많이 했다 싶은데 네. 자기들도 죽을 때 후회할 거예요. 얼마나 자기 스스로가 창피하겠습니까? 그런 그러니까요. 식의 말도 안 되는 아니 그 형사 누구는 형사체 처벌하고 누구는 징계 의뢰하라는 게 누구는 빼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아유. 얘기들은 자기 자손들도 볼 거라고요. 어떤 역사서에서 우리 할아버지가 증조 할아버지가 법정에서 이렇게 얘기하셨단다. 창피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전국민적 창피한 일이죠. 아니 저는 어제 국회에 그 본회의장이 진짜 그 한 장면에 이 블랙 코미디 같은 장면을 보면서 진짜 웃겼는데 국민의힘 쪽에서 그 저 정회를 요구하면서 사기꾼을 막 계속 했어요. 그랬더니 민주당과 야당 쪽에서 그 앞에 윤석열을 넣어서 돌림 노래가 윤석열 사기꾼이 되는 걸 보면서 아 진짜 대한민국 수준이 여기까지 왔구나. 그러니까 이게 왜- 언제까지 이걸 왜 국민들이 이렇게 됐는지를 모르겠어요. 이 나라가 굉장히 근사하고 선진국 괜찮은 대회에 들어간 나라. 나라라고 예. 다 알고 있는데 일국의 국방장관까지 지낸 사람이 자기 참모가 보낸 문자에 대해서 무책임하게 나는 모르는 일이다라고 발뺌을 하질 않나. 누가 봐도 뻔한 얘기를 아니라고 발뺌을 하질 않나. 해병대 사령관한테 분명히 파견 명령 내라고 허가한 사람이 이제 와서는 만난 적도 없다. 독대한 적이 없다고 자꾸 발뺌을 해요. 그래서 아니 다 나가고 둘만 얘기했다. 서서 얘기한 건 독대가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묵묵부다. 독대를 안 했대요. 다 나갔지 않습니까? 둘만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서서 얘기하면 독대가 아니고 앉아서 얘기해야 얘기하면 독대인가요? 누워서 얘기해야 되나?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기억나지 않는다는 말도 말이 안 되는 게 올해 얘기를 했다면 기억나지 않을 수 있죠. 작년 8월 21일부터 독대는 없었다라고 노래를 부른 사람이에요. 그 야당 의원이 조목조목 물었습니다. 아니 독대하면서 인사와 관련돼서 보고를 하고 전비실장과 부사령관 중에 누구를 할지까지 다 논의를 했다면서 그랬더니 그런 적 없대요. 그냥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작년 국회에서 한 얘기를 보면 보고하고 나갈 때 다 일어나서 그 어수선한 상태에서 네. 일사단장이 힘들답니다. 그러니까 그래? 알았어. 전혀 심각한 얘기를 안 했다고 한 사람이에요. 근데 실상은 뭐냐? 단둘이 해병대 사령관은 그 단둘이 만난 시간을 최소 2분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2분 정도 독대를 했다. 2분간 독대를 했어요. 일사단장은 스스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그래서 또 이첩도 하니 더 이상 사단장직에 둘 수 없을 것 같다. 일단은 파견 명령을 내겠다. 보직 해임에 대해서는 결정을 못한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세한 멘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남 자체를 부인해요. 그러니까. 독대를 부인하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이첩 보류의 핵심은 사건을 이첩 보류하는 게 핵심이 아니었던 거예요. 사단장에 나간 파견 명령을 취소한 거예요. 정상 근무를 시킨 거라고요. 네. 사단장은 자기 말 맞다나 자기 논리대로라면 결국 조사본부도 이첩했어요. 그 잘못이 명백하다고요. 그게 형사 책임이냐 징계벌이냐라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잘한 건 없어요. 사단장직에 계속 두면 안 돼. 그동안에 군의 네. 관례로 보면 있을 네.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파견 명령 내고 보직해임 절차로 들어가는 건 아무런 차이가 없는 거라고요. 조사본부 결과에 의하든 그 해병대 수사단의 결과에 네. 의하든. 왜 그런데 그거를 파견 명령을 취소해 줍니까? 심지어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를 보면 조사 기록에 보면요. 그걸 사령관이 항의한 듯해요. 이처분 보류는 그렇다 치자. 네. 왜 사단장을 복귀시키려고 하라고 그러냐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그래서 정정구원 부사령관을 불러서 그러면 그 좀 들으라고 그래. 내가 설명해 줄게. 이랬다는 거예요. 그게 국가인권의 조사 기록이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이런 명백한 팩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독대 자체를 부인하면서 잡아떼는 거죠. 잡아떼는 거죠. 사단장관은 무관하다. 아니 사단장관 제가 정말 어이가 없는 게 국방부 장관한테 또 물었어요. 그렇게 초급 간부가 걱정이 됐다면 초급 간부에 대해서 조치를 명한 게 뭐가 있냐? 없어요. 그 휴가 명령 그럼 초급 간부들한테 좀 주지. 그 위로 휴가로. 네. 그것도 없어요. 없고. 그러면서 김성근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초급 간부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트라우마에 시달려. 사단장 휴가 주면 해소가 돼요? 사단장 휴가 가면 초급 간부 트라우마가 해소됩니까?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디 있어요. 그건 거짓말을 해도 너무 어이없는 거짓말이죠. 예, 초급 간부들을 왜 거기다 끌어들입니까? 네.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여하튼 이 사건 저희가 지난해 박정훈 대령 그 공판 시작하기 전부터
구속영장 청구가 영장 실질 심사되던 그날부터 지금까지 저희가 계속 팔로우를 하고 있는데요. 취재 편의점 저희가 이 사건 하여튼 결말 나오는 그날까지 함께 하도록 하고, 오늘도 댓글창에 많은 애청자분들께서 변호사님 응원한다, 박정훈 대령 응원하는 메시지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또 조만간 모셔서 더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